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사막 마을이 물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 위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 새벽 물통을 들고 나서야 했죠. 그런 마을에서 한국의 기술이 도착하여 사막 한가운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칸의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살리고 중동 전역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사우디 정부가 직접 혁신상을 수여한 그 놀라운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이 무너져간 순간 한국 엔지니어가 가져온 기술이 어떻게 사막을 초록색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파이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의 12년 유학 생활을 접고 고향 알 무하이안 마을로 돌아왔죠. 농업개발청 지역 책임자라는 화려한 직함이 오히려 부담스럽더군요. 첫날부터 느껴지는 시선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농업을? 외국 공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가뭄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싹 마른 토양, 시들어가는 야자수, 그리고 주민들의 지친 표정. 아버지 하산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죠. 딸이 돌아온 기쁨보다 여자 책임자라는 현실이 더 견디기 어려우신 듯 했어요. 파이자, 내가 왜 이런 일을 자처하느냐? 여자가 마을 앞에 나서는 건 우리 전통에 맞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저녁 회의에서 마을 원로들 앞에 선 제 모습은 이방인과 다름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최신 농업기술, 한국과의 스마트팜 협력 계획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건 회의적인 눈빛뿐이었죠. 특히 아버지 하산은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외국 기술, 더구나 여자가 이끄는 일, 우리는 선조들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도 결국엔 알게 될 거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어머니의 손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에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부의 시범 사업 승인서를 꼭 쥐고 있으니 이제 첫 발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내일은 한국 기술진들이 도착하는 날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 황폐한 마을에 생명의 씨앗을 심을 겁니다. 비록 제 앞에 놓인 길이 모래 폭풍처럼 험난할지라도 말이죠. 공항에서 김지수 박사와 한국 기술팀을 맞이했습니다. 김지수 박사는 예상과 달리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기술자가 아닌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 농업 전문가였죠. 첫 만남에서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알살람 알라이쿰, 파이자 씨. 저희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지수 박사의 아랍어 인사가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김지수 박사는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진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곳의 토양과 기후 조건이 생각보다 도전적이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지수 박사가 태블릿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할 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 하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이게 다 무슨 허황된 소리요? 사막에서 채소가 자란다고? 노인 한 분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수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전통 농법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수확량은 3배 이상이죠.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보여주자 점차 관심을 보이는 눈빛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에 흥미를 보였어요. 조카 아딜은 처음으로 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죠. 회의가 끝난 후 김지수 박사와 저는 마을 외곽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스마트팜이 들어설 장소를 결정했어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지하수 접근성도 좋고 마을에서도 가깝고요. 김지수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변화의 첫걸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제 마을의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팜 설치 첫날, 40도를 웃도는 열기 속에서 시작된 공사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밀한 센서와 급수 시스템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설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한국 기술진들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업해 본 적이 없어요. 장비가 모래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지수 박사의 말에 저도 긴장했어요. 그때 아버지 하산이 지팡이를 짚고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을 원로 몇 명과 함께였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파이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우리는 조상들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물이 부족하면 우물을 더 깊이 파고 가뭄이 오면 인내하며 기다렸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처럼 기다리면 이제 마을은 사라질 거예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있어요.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제 방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 아버지의 반대, 기술적 어려움. 모든 것이 저를 압박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유혹이 밀려오곤 했죠. 다음 날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입한 설비 중 일부가 파손되었고 현지 조건에 맞지 않는 부품들도 있었어요. 열기와 모래바람은 계속해서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파이자 씨,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어렵습니다. 김지수 박사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추가 예산은 쉽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책임자에게 맡겼더니 역시 문제가 생겼군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소녀 누르가 물통을 들고 현장을 찾았을 때 저는 잠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파이자, 아줌마, 여기서 정말 맛있는 채소가 자랄 거예요? 누르의 순수한 기대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누르. 약속할게. 곧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제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검토하며 김지수 박사와 해결책을 찾았어요. 우리는 현지 조건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래바람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날 테니까요. 설치 작업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싸웠어요. 태양광 패널이 모래 폭풍에 손상되기도 했고 급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첫 수확의 날이에요. 스마트팜 입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아버지 하산도 지팡이를 짚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김지수 박사가 문을 열자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투명한 온실 안에는 싱그러운 녹색의 상추와 토마토, 오이가 빼곡히 자라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을 청년 하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지수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물 사용량은 전통 방식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으로 습도와 온도, 영양분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추 한 잎을 따서 아버지께 건넸어요. 아버지, 한번 맛보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상추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씹는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모습에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르가 뛰어와 외쳤어요. 엄마,
나도 이 채소 먹고 싶어.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었어요. 모두가 한 줄로 서서 첫 수확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는 오랜만이네요. 노인 한 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가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보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파이자,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거냐?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마을 사람들도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김지수 박사가 다가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겁니다. 마을 식량 자급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창문으로 스마트팜의 푸른 불빛이 사막 밤하늘에 희미하게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느낌이었죠. 이제 우리는 증명했어요. 사막에서도 생명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장 이어서 쓰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마을 사람들도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김지수 박사가 다가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겁니다. 마을 식량 자급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창문으로 스마트팜의 푸른 불빛이 사막 밤하늘에 희미하게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느낌이었죠. 이제 우리는 증명했어요. 사막에서도 생명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성공의 기쁨도 잠시. 스마트팜 가동 2달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서쪽 오아시스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대를 이어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오아시스가 말라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이자, 내가 가져온 그 기계 때문이야. 조상 대대로 지켜온 물이 사라지고 있어. 아버지 하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마을 회의는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오아시스가 마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스마트팜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외국 기술이 자연을 파괴했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관은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팜의 지하수 사용이 지역 수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팜은 최소한의 물만 사용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김지수 박사와 저는 밤새 원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맥의 흐름이 변했을 수 있어요. 지하 구조를 정밀 조사해봐야 합니다. 김지수 박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지도를 펼치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오아시스까지의 지하수 흐름을 막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라 최근 건설된 도로 공사가 원인이었어요. 콘크리트 기초가 지하수맥을 차단했던 겁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제 목소리에 희망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하산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스마트팜 철거를 요구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이 외국 기술은 그 균형을 깨뜨렸어. 김지수 박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수정해서 오아시스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는 시스템을 재설계했어요. 도로 공사로 차단된 수맥을 우회하여 오아시스까지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진보만을 추구하며 전통과 자연의 균형을 간과했던 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을 회의에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기술과 자연,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 회의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어요. 오아시스는 우리 마을의 심장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는 오아시스의 물을 신성하게 여겨왔죠. 노인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산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맥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가뭄이 있었지만 물은 항상 특정 방향에서 흘러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이 끊어진 것 같아. 김지수 박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어요. 하산 어르신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의 전통적인 수맥 관리 방식을 접목해 보겠습니다. AI로 수분 흐름을 분석하되 마을 어르신들의 경험적 지식을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거죠. 처음으로 조카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시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아들은 지금까지 농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알사디크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전통 농업 지식과 AI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시스템이었죠. 아들은 김지수 박사와 함께 밤낮으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고 아버지 하산은 전통적인 수맥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작업이 한창일 때 누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누르에게 작은 임무를 맡겼어요. 누르, 내가 스마트팜의 식물들을 관찰해줘. 매일 얼마나 자라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난 후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된 시스템은 오아시스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스마트팜의 생산성도 더욱 향상되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추천한 전통적인 윤작 방식을 AI 시스템에 접목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김지수 박사는 알사디크 모델을 공식적으로 소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 경험과 과학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아버지 하산의 눈에 처음으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파이자, 내가 이런 날을 만들어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세대와 문화, 전통과 혁신이 화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사디크 모델이 가동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스마트팜 주변의 작은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팜의 미세 기후 조절 효과로 주변 지역의 습도가 조금씩 높아졌고 작은 야생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김지수 박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의 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작은 오아시스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이제 지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파이자 씨, 저도 스마트팜 관리법을 배우고 싶어요.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마을 내 농업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들이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김지수 박사와 저는 농업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쳤죠. 놀랍게도
아버지 하산도 전통 농법과 지혜를 전수하는 강사로 참여하셨습니다. 농업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선택과 자존심입니다. 교육센터 개소식에서 제가 한 말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느 날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알사디크 모델의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모델을 다른 마을에도 확대 적용하고 싶습니다. 파이자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수석 자문으로 활동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리더로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마을의 경제적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농 채소는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되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어요. 특히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파이자, 내가 맞았어. 어느 저녁, 아버지 하산이 조용히 고백했어요. 변화는 때로는 필요한 것이구나. 하지만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그날 밤 창밖으로 바라본 마을의 풍경은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막의 황량함 대신 작은 녹지가 형성되고 있었고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2년이 지난 오늘, 김지수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했어요. 파이자 씨, 처음 왔을 때 이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지수 박사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지수 박사님. 제 말에 김지수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두의 성과예요. 특히 당신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죠. 이제 당신이 이끌 차례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김지수 박사는 마지막 선물을 건넸어요.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의 최신 업그레이드와 함께 앞으로 개발할 기술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자립이 가능할 거예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팜 주변으로 작은 녹지대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농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일부가 점차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마을 교육센터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매일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교실에서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곳의 주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스마트팜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누르는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2년 전 호기심 많던 소녀가 이제는 스마트팜의 작은 구역을 책임지는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이자, 아줌마 보세요. 제가 키웠어요. 누르가 자랑스럽게 방울토마토를 들어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갈등, 모든 의심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루어낸 성과였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누르의 눈에서 빛나는 자신감, 여성들의 당당한 걸음걸이, 아버지 하산의 자부심 어린 미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파이자, 내 어머니가 오늘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다. 우리 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마주하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제가 처음 마을로 돌아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확신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씨앗이 다른 마을,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사막의 풍경도 변화할지 모르겠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이었어요.
마을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 특히 모든 소녀들에게 그들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사막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 모래 위에 우리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어요. 사막의 꽃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